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금리가 높아질 때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결혼할 시기가 될 때면 부모님과 자녀는 돈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결혼 자금으로 큰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 큰 걱정 없이 용돈을 주고받으며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가족 간의 용돈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무조사라는 것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마주할 세금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왜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 여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면 가장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자금 출처 조사. 두 번째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받는 사업자 세무조사. 세 번째는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될 때의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렇게 자금 출처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앞의 세 가지 경우에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받는 자금 출처 조사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받고, 사업자 세무조사는 5년간의 내역을,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 무려 10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금전적 거래를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금전 거래였지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녀가 부모 대신 결제를 진행하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돈을 돌려받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하는 사례를 알아보면 가장 흔하게는 부모님이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녀가 우선 결제를 하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을 대신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나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녀가 대신 결제를 하고 그 비용을 계좌 이체로 돌려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게 되는데요. 자녀들은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돈을 받은 가족은 증여받은 돈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모두 증여로 보고 있어서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계좌 이체 시 작성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메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흐릿해지면서 알아볼 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디지털상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증여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증여 한도액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 한도를 이용하면 10년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만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는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부모 자식 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그 외 친척에게는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해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증여하는 것은 흔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오고 갔던 작은 금액들이 모이고 만약 결혼 등의 사유로 큰 돈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 지원 등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증여 한도액을 넘어서는 돈이 오고 간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채무 관계가 되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만 하고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 4.6%를 부모님에게 매년 이자를 이체하시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을 잘 알고 이용할 줄 알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기억해 두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